여러분, 결국 시간은 흘러갑니다. 고통스러운 시간도 영광스러운 시간도 지나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직 시간만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처는 치유되겠죠. 하지만 흉터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흉터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에게 남아있어요. 저에게도 시간은 흘렀습니다. 치유까지는 아니더라도 변화가 생겼어요. 저도 이제 중학생이 됐거든요. 저에겐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었어요. 왜냐면 그 괴롭히던 친구들은 다른 학교로 배정이 됐거든요. 제가 배정받은 학교는 꽤나 멀었습니다. 학교에서 마주칠 일이 없으니까 서서히 멀어지게 됐죠. 굉장히 다행인 거죠. 제가 다니던 그 중학교가 얼마나 떨어져 있었냐면 지금 기준으로 일반 시내버스 7정거장이더라고요. 이동거리도 지금 됐지만 그 당시 저희 동네는 버스가 주된 교통수단이다 보니까 아침에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다들 버스를 탔거든요. 정말 버스가 사람으로 미어터졌습니다. 버스를 못 타서 제가 지각한 적도 몇 번 있었는데,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가자마자 녹초가 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등교해서 제 자리에 앉잖아요. 그럼 힘들어서 바로 집에 가고 싶은 그런 기분, 출근하자마자 너무 퇴근하고 싶은 그런 기분, 이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학교가 멀면 싫었을 법도 한데 오히려 괴롭히는 그 친구들이 없다는 게 저에게는 상당히 좋은 점이었어요. 여튼 이제 살만 하겠구나 느꼈는데 그 기대가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때와는 달리 중학교는 한 반에 남학생들만 있다 보니까 더 폭력적인 면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유리창이 깨지곤 했었어요. 싸우다 깨트리건, 뭐 화가 나서 그냥 쳐가지고 부수건, 아니면 공놀이 하다가 깨트리건. 게다가 제가 간 그 중학교는 교복이 아니라 사복을 입었거든요. 사복을 입으니까 여러분 좋을 것 같죠? 아니요, 저는 교복을 좋아합니다. 정말 교복을 사랑합니다. 제가 지금 교복 모델이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교복 입기 싫어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이거 감사히 생각해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매일같이 그 옷 고르는 거, 뭐 입고 학교 갈까, 그것도 고민이고요. 왜냐면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좋은 옷을 사 입으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비싼 옷을 보면 좀 우러러보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누가 더 비싼 옷을 입고 왔나. 제 경우 안 그래도 열등감이 심하잖아요. 옷으로라도 그걸 덮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함부로 비싼 옷을 사지도 못해요. 비싼 옷을 사달라고 하기엔 부모님께도 죄송한 거죠. 그래서 무슨 할인 행사 때 어머니한테 졸라가지고 그거 가서 사자고 그랬죠. 아직도 기억나는데 보이 런던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브랜드가 있어요. 그 브랜드 제품을 70% 심지어 90% 할인 행사한다고 이렇게 찌라시 같은 게 오거든요. 근데 그런 행사 가보셨나요? 가보면은 맞는 사이즈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입는 그런 사이즈는 이미 다 팔리고 이제 안 팔리는 것들 땡 처리하는 거죠. 저는 그래도 브랜드인데도 싸니까 그런 걸 사요. 그런데 사이즈가 안 맞잖아요. 허리가 정말 한 2주먹은 들어가는 그렇게 큰 걸 삽니다. 그럼 그걸 입으려면 허리띠를 엄청 졸라매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허리띠를 막 졸라매도 제 체형에 맞질 않는데 그게 맞겠습니까? 패션이고 뭐고 이건 거의 한복 입혀놓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아마 당시에 저를 보셨다면은 야, 쟤는 삼촌 옷을 지금 꺼내 입고 왔나,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 바지 같은 거는 입고 나면은 그 브랜드 로고가 보이지도 않거든요. 또 나중엔 그런 비싼 옷을 마냥 입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일진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당시에는 길거리 가다가도 돈 뺏기는 일이 워낙 자주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 비싼 옷이라는 게 대단한 명품도 아니었어요. 명품 존재 자체를 당시에는 몰랐고요. 어떤 게 있었냐면 뭐 게스나 뭐 아디다스, 나이키 그런 것들인데 참 그때는 그런 게 왜 그렇게 좋았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외제는 못 샀고 이제 르카프나 프로스펙스 이런 건 국산이고 가격도 좀 쌌거든요. 한 번은 뭐 살지 고민하다가 목동 사거리까지 가서 이제 프로스펙스 그 신발을 새로 샀던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 뭐 20년 정도 지났는데 신발 모양이랑 이름도 기억나요. 헬리우스라는 그 신발이었는데 요즘도 있나 모르겠네요. 근데 여러분, 이건 그냥 열등감에 찌들고 못난 저를 그 메이커로 덮으려는 시도였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첫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저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 대단한 분들을 만났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진짜 큰 부자들은요, 비싼 옷을 입었다고 애써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못나 보이거든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나 이런 좋은 옷 입었다고 SNS에 뭐 자랑하고 이런 거 봤습니까? 오히려 웃긴 거죠. 꿀리는 게 없는 사람은 자신을 애써 가리려고 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나중에 이제 공부에 미쳐있을 때, 그땐 브랜드 제품에 딱히 관심도 없었어요. 제가 빈부와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멘토를 만들어준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공신을 시작한 뒤로는, 특히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과 영어 강의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뒤로는 관심이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옷 자체가 없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저는 추리닝 아니면 정장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 협찬받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제가 캐주얼하게 입고 나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나요? 아, 저 강성태는 정장을 되게 좋아하나 보다. 그게 아니라 다른 옷은 입을 게 없어요. 아예 공신 단체 티셔츠를 맞췄을 때는 그 티셔츠를 10장 넘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걸 정말 매일 입었습니다. 여름 내내 입고 겨울에도 속옷 대신에 그 티셔츠를 안에다 입어요. 매일 돌아가면서 이거 빨아가지고 입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 강성태는 1년 365일 저 옷만 입네?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어요. 물론 이건 옷 사러 갈 시간이 부족해서이기도 해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강의 하나를 더 찍겠죠. 그리고 잘난 척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제가 뭘 입든 알아봐 주시거든요. 제가 강연하면 수천 명이 이제 들으러 와주세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 뭐 복도에서도 끼어앉고 강연장 밖에서도 앉고 강연장 밖에서도 TV로 보고 심지어 무대까지 이제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렇게 강의를 들으시는데요. 그분들은 강성태가 브랜드 없는 걸 입었다고 뭐 강의 안 들어오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공신닷컴 수강생이 지금까지 수십만 명에 달하지만 제 정장이 뭐 무슨 브랜드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걸요? 아니, 강성태 자체가 브랜드인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아, 이건 좀 재수 없었나요? 공부법 강의와 영어 강의가 그 자체가 명품이라고 한다면 그 강의를 하는 강사가 무슨 옷을 입건 뭔 상관이겠어요? 물론 저도 명품 브랜드가 있습니다. 선물 받은 것도 있고 뭐 협찬도 있죠. 또한 저도 나중에 뭐 옷 입는 거에 재미가 들리면 여러 옷을 사 입을지도 몰라요. 제가 한때 패션쇼 모델을 한 적도 있거든요. 또한 여러분의 경우 옷을 뭐 모으거나 그게 취미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디자인 쪽으로 꿈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명품을 소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단순히 허세나 자신의 열등감 때문이라면 저처럼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어거지로 막 벨트 조여 입고 그렇게 다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가능성, 여러분의 열정을 발휘할 때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멋진 사람이에요. 무슨 발음하기도 어려운 막 비싼 명품을 입을 때보다 훨씬 빛이 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지만 그래서 우스꽝스럽게 하고 다녔지만 여러분은 부디 명품으로 자신을 가리려는 노력 대신 여러분 자신이 명품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비싼 거 휘두르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은 그 자체로 너무 개성 있고 맑고 착하고 또한 예뻐요. 과장이 아니라 제 눈엔 정말 그렇게 다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제 중학교 시절이 시작이 됐는데요. 또다시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저희 집이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전학을 또 가야 돼요. 저에게 전학은 너무 두려웠어요. 점촌에서 서울로 이사 왔을 때 그 주눅 들었던 탓에 학교 폭력으로까지 이어졌잖아요. 이번엔 경기도 일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당시 신도시 아파트촌이다 보니까 동네가 막 너무 깨끗하고 정리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점촌 시골에서도 화곡동 뭐 시장 근처에서도 그런 광경을 제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새 학교는 또 교복을 입어야 돼서 이때 처음으로 제가 대리점에 가서 어머니랑 교복을 맞추게 됐어요. 그게 되게 떨리고 설렜거든요. 또 교복이 일반 뭐 옷보다는 비싸잖아요. 저희 집은 늘 할인 코너에서 옷을 샀기 때문에 물론 이미 중학생이긴 했지만 교복을 새로 맞추니까 이게 느낌이 완전 또 다르더라고요. 아, 내가 교복까지 맞추고 새 학교를 가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공부는 잘할 수 있을까? 괴롭힘도 당하는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밀려왔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교복 브랜드 모델을 하게 됐어요. 보통 아이돌만 이 교복 모델을 하거든요. 아마 거의 최고령 교복 모델일 것 같습니다. 거의 교복계에서는 이 정도면은 거의 시니어 모델이죠. 참 돌이켜보면 그 교복 맞추면서 괴롭힘 당하면 어쩌지 불안해하고 떨던 그 찌질이가 감히 모델이 되다니. 제가 모델을 그래도 좀 한 편인데 특히 이제 공익 광고 같은 걸 많이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교복 모델은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항상 그렇지만 상황은 역전되기 마련이고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걱정을 진짜 한보따리 싸매고 전학을 갔는데 제가 또 학교 가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학생들이 너무 착한 거예요. 여기는 유리창도 거의 안 깨지고요. 남녀 합반이니까 뭐 여학생들도 있었고 제가 정말 학교 끝나고 와서 어머니한테 애들이 정말 다 천사 같다고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생 때보다 훨씬 더 살만해진 거죠. 게다가 전학 간 학교에서는 좋은 점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도시다 보니까 저만 전학 온 게 아니었어요. 전학 온 친구들이 많았죠. 그렇다고 뭐 소극적이었던 제가 크게 달라졌던 건 아니지만 전학 가서 얼마 안 돼서 이게 또 기억이 나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욕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울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울보였죠. 그래도 초등학생 시절 같은 뭐 학교 폭력 같은 건 확실히 덜했어요. 근데 이제 더 새로운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지역이 당시에는 비평준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도 시험을 치르고 가야 돼요. 고입 시험이 있던 거예요. 그 시험에서 시험을 잘 못 보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안 가는 학교, 그 지역 밖에 외곽으로 학교를 배정받게 됐어요. 당시 저는 뭐가 뭔지도 잘 몰랐지만 늘 열등감에 쩔어 있고 하니까 밀려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되게 컸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사 가고 얼마 안 있어서 이 학교 시험을 치렀는데 문제가 예전 중학교에서 나가던 진도랑 이게 달라요. 수업 내용이 당연히 이해도 안 되고 배우지도 않은 내용이 시험에 나와버린 거예요. 나름 새로운 그 친구들한테 잘 보이고 싶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성적이 형편없었죠. 그때 얼마나 안 나왔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머니께서 급하게 과외까지 알아봐 주셨어요. 사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비평준 지역이니까 이게 공부를 못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게 되면 최소한 그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으셨던 거죠. 제가 그리고 A부터 Z까지 그 알파벳을 다 뗀 게 초등학교 6학년이다 보니까 그래서 특히 영어에 대한 우려가 컸어요. 그래서 영어 과외를 알아봐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과외가 아니라 그 동네에서 대학 나오신 아주머니에게 어떻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수업을 받게 된 건데 제가 2번인가 그 수업을 받고 그만둬 버렸습니다. 뭔가 1대1로 수업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기도 하고 제가 소극적이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비용을 지불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아까웠거든요. 죄송스러워서. 저희 부모님이 워낙 검소하셔서 제 공부 때문에 돈 쓰게 하시는 걸 좀 줄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범 수업만 해봤던 건데 그래도 그때 배웠던 영어 지문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라푼젤 이야기였는데요. 제가 책을 많이 읽는 편이 아니어서 라푼젤 스토리를 그 지문을 통해 가지고 처음 알게 됐거든요. 여튼 과외는 아니지만 과외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튼 전학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시절 그 괴롭히던 친구들과는 이제 완전히 멀어지게 됐는데요. 어느 정도 해방이 된 거죠. 근데 이제부터는 정말 이제 공부 때문에 엄청난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 그 공부 때문에 그야말로 인간 위하의 취급을 받게 됐죠.